내신 기출 오늘 테스트 본 거 해설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나왔던 10번부터 진행할게요. 1 플러스 i의 1 플러스 i분의 루트 2. 자, 이 형태의 수계사에서 전부 다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요. 항상 이제 개념이나 어떤 기본 공식들이 잘 생각이 안 나면 수계사 교재를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1년 내내 공통수학원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잘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1 플러스 i분의 루트 2. 저 형태는 이제 제곱의 형태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i분의 루트 2. 제곱을 먼저 해보면 분모가 2i가 되죠. 그 다음에 분자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i분의 1이 되는데요. i분의 1은 마이너스 i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024승은 제곱을 1012번 해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i 얘를 1012번 한 거고요. 그럼 1012번은 4의 배수이기 때문에 i의 4제곱과 같은 결과죠. 그래서 얘는 1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는 형태. 자, 이제 요거는 내가 암기를 하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방정식의 일부인데 어떤 방정식의 일부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일부입니다. 이걸 근해 공식으로 써서 나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요게 나오면 자동으로 세트가 x세제곱이 1이라는 게 자동으로 세트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저거는 x의 2024승이 됩니다. x의 2024승. 자, 근데 x의 세제곱이 1이라는 결과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2024를 3으로 나눠야겠죠. 3, 6, 18, 22, 3, 7, 21, 14, 3, 4, 12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얘는 x세제곱이 674번이 있고요. 그죠? 나머지가 2가 되기 때문에 여기 x제곱이 남아있는 이제 이런 결과가 되겠죠. 자, 그래서 x세제곱은 1이라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얘는 결국 x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저걸 제곱할 수도 있지만 이제 좀 더 한 번 더 이용해 본다면 여기서 x제곱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결과 또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결과랑 두 번째 결과를 더해보면 최종적인 결과는 마이너스 x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x라는 것은 저기 마이너스 1을 쓴 거기 때문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는 2분의 루트 3, 그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고 a는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4분의 3 빼기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분의 1이 됩니다. 자, 11번 2차 다항식 fx가 이런 성질을 갖는다. 자, 이것도 이제 기존에 많이 출제됐던 요즘 출제되는 변형 문제인데요. 다항식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드는 문제들이 요즘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 2f2, 3f3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 앞에도 1f1이 생략됐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x 곱하기 fx 이제 이런 모양의 형태를 띠겠죠. 그러면 x 곱하기 fx 요 속에 1을 집어넣을 때, 2를 집어넣을 때, 3을 집어넣을 때 각각 1, 3, 5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1을 집어넣을 때 1이고 2 넣었을 때 3이고 3 넣었을 때 5 이제 이런 형태를 어떻게 쓰냐 그러면 요거는 1, 3, 5이기 때문에 우리가 2x 마이너스 1 이제 이런 형태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1 넣었을 때 1이고 2 넣었을 때 3이고
3 넣었을 때 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정식을 어떻게 세워보냐면 xfx 그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죠?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요거를 0으로 만드는 세 근이 1과 2와 3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근이 1과 2와 3인데 그러면 x-1, x-2, x-3이라고 쓰고요. 최고 차의 개수를 모르죠. 우리가 최고 차의 개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a라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고요. fx가 2차식이고 오른쪽은 3차식이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fx는 저 식을 넘겨보면 이렇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플러스 2x-1이 되겠죠. 자, 이제 6f6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6f6을 구할 때 가장 걸림돌이 요 a 값을 몰라서 우리가 6f6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주어진 항등식에서 그죠? 이 주어진 항등식에서 어떻게 하면 a 값을 찾을 수 있을까를 이제 잘 봅니다. 그럼 항등식이라는 것은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x의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a 값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식은 x에 0을 대입합니다. 0을 대입하면 왼쪽 식이 날아가기 때문에 a 값을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자, x에 0을 대입하면 0은 그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a라는 값은 마이너스 6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a 대신에 마이너스 6분의 1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6f6 자, 6f6은 x에 6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x에 6을 대입해 보면 5, 4, 3, 그죠? 6을 대입하면 6이 12, 이제 1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계산은 4, 3, 12, 4, 3, 12, 마이너스 2, 그죠? 4, 3, 1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11.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형태를 보고 만족하는 이제 뭐 개수도 찾아보고 양쪽의 항등식으로 비교를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인데 이제 주어진 식을 가지고 fx를 어떻게 찾아낼 건가가 관건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내신에 잘 출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제 패턴을 잘 알아내야 됩니다. 자, 14번이죠. 14번. 많이들 틀렸던 문제예요, 오늘. 14번. 이제 z 플러스 z분의 1이 허수란 조건이 나와 있는데 z가 어떤 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복소수를 만들어서 대입하는 작업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z 대신에 a 플러스 bi라고 써보고요. 그 다음에 z 대신에 a 플러스 bi를 집어넣어서 이걸 실수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z 플러스 z분의 1은요. a 플러스 bi 분의 1 이렇게 되죠. 근데 a 플러스 bi라는 부분을 실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켤레복소수를 곱해서 바로 진행을 해보면 여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 부분은 당연히 a-bi가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를 통분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칠판에 통분을 해줬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요. 자, 통분을 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있고, 그죠? 플러스 bi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분자가 우리가 쓸 공간이 없어서 옆에다 써보겠습니다. 자, 방금 이거는 요거와 요거를 가지고 통분을 한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분자는 a-b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분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실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허수분은 0이 돼야겠죠. 조건이 허수 부분은 0이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허수되는 부분은 어딘가? 여기하고 여기겠죠.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그럼 저걸 다 뜯어가지고 0이 되는 부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저 밑줄 친 부분은 i로 묶어볼까요? bi로 묶어보겠습니다. 자, bi로 묶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부분은 b가 0이거나 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거나 그죠? 그러니까 이 밑줄 친 부분이 0이 둘 중에 하나인데요. 조건에서 허수 z라고 돼 있죠. 허수 z라고 돼 있기 때문에 b는 절대 0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주어진 조건으로 만족하는 것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다. 요 사실 요게 가장 중요하겠죠. 요걸 얻으려고 지금까지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z 플러스 z분의 1 실수면 당연히 켤레복소수도 실수이겠죠. 그 다음에 니은 z 곱하기 z바라는 결과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요. 이렇게 결과가 1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z 플러스 z분의 1이 1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z 플러스 z분의 1을 우리는 이미 계산을 했죠, 여기서. 자, 그럼 이 결과값을 보면 얘가 1이라고 나왔는데요. 얘가 1이라면 허수부가 0이 되고 남은 실수 부분을 1이라고 처리를 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남은 실수 부분을 계산해 보면 분모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허수 부분 날라갔죠? 그럼 남은 실수 부분이 어딘가? 남은 실수 부분은 얘하고 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만 써줍니다. 그럼 A로 묶을 수 있네요. A로 묶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이라고 우리가 쓰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게 1일 때라고 했어요. 요게 1일 때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1일 때라고 적고 아까 전제 조건은 요게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요 값도 여기다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 분모는 1이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부분이 1이기 때문에 뭐죠? 1. 그러면 2a는 1. 2a는 1이라는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a는 2분의 1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건이죠. 자, 그러면 z 플러스 z분의 1이 0이 되냐? 아니 1이 되냐? z 플러스 z분의 1이 뭐죠? 이게 2a죠. 2a니까 a가 2분의 1이어서 당연히 얘는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온, 디귿, 니은, 디귿이 전부 다 맞고요. 그 다음 질문이 15번이었네요. 전 개인적으로 15번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머지 정리에 관한 문제, 중간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항상 해도 어렵죠. 자, 15번. 자, 여기서 주어진 조건 세 가지를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나머지가 이거다. 자, 이제 저 식을 써보면 x 플러스 1의 세제곱 몫을 qx 나머지를 이렇게 한번 써보고요. 자, 두 번째. 자, 똑같이 fx 가죠.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4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써주게요. 자, 몫은 모르고요. 자, 나머지 정리를 잘 몰랐을 때는 항상 이렇게 기본으로 써주고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 몫은 모르고 나머지는 rx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당연히 2차겠죠. 2차 이하가 되겠죠. 2차 이하의 식이라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식을 잘 관찰해야 되는데요. 어차피 세 개가 fx,
서로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목과 나머지 조건을 적용을 해도 똑같이 이렇게 구동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두 개의 식을 이용을 할까? 2번식과 3번식을 이용할까? 아니면 1번식과 2번식을 이용할까? 일단은 1번식과 2번식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인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2번식과 3번식을 연결하자니 하나는 3차식으로 나눴고, 그죠? 하나는 3차식으로 나눴고, 하나는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연결고리가 좀 애매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볼게요. 자, 두 개 다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x 플러스 1의 제곱, 그죠?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는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식을 x 플러스 1의 제곱, 그죠?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는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자, 그러면 여기 지금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이미 가지고 있죠.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식을 x 플러스 1의 첫 번째 식을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는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현재 이 부분에서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이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다면 묶어본다면 여기는 x 플러스 1이 하나 더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qx라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을 자세히 보면 2차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단독으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눌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것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우리가 분리를 시켜주면 옆에 있는 부분은 2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우리가 묶어 본다면 이 부분이 한 번 더 요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냐면 세 번째 식에도 x 플러스 1의 제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요 속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들어가죠?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2x 플러스 1이라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밖으로 빼볼게요. 밖으로 2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식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우리가 밖으로 뽑아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근데 이 세 번째 식도 x 플러스 1의 제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럼 이 세 번째 식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어본다면 결과가 이 첫 번째 식과 똑같은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가로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가? 그러면은 가로 안에는 x-2 bx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고 남은 식은 2차식인데 이 2차식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는 몫이 뭐가 되냐? 몫이 a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가 옆에 뽑아져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첫 번째 구했던 요 식과 세 번째 구했던 요 식은 같은 식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fx고 똑같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어봤기 때문에 옆에 나머지가 똑같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작업을 해보는 거냐면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표현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첫 번째 것처럼 옆에 뭐가 빠져나와야 되죠? 옆에
2x 플러스 1이 빠져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요 식을 정리를 해보면 난이도가 꽤 있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밖으로 나가죠. a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니까 요식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관점으로 똑같이 관찰을 해본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뽑아놓고 봤더니 요식과 요식이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이 나머지 있죠? 이 나머지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되게 쉬워요. 자, 왜 쉽냐면 이 두 번째 식이 한 게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죠. 이 두 번째 식에서 뭘 구할 수 있냐면 F2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식은 F2를 쓰라는 거구나. 그래서 F2를 쓰면 8 플러스 2, 그래서 답은 10이 나옵니다. 그럼 F2는 10을 이용해야 여기서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식에 F2를 적용해 보면 10은, 그죠? 날라가고 2를 적용하면 9A 되겠네요. 9A 플러스 5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9분의 5라는 값을 가질 수 있고요. 자, 이제 요게 RX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값은 R5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R5 값은 이제 A의 9분의 5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X의 5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9분의 5, 그죠? X의 5를 집어넣으니까 66은 36 되고요. 5를 집어넣어서 11 이렇게 더해지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4가 되고 5, 4, 20에 11을 더하니까 31이 되겠죠. 나머지 정리 중에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요. 꼭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16번 문제인데요. 이때 다산고가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편이죠. 평소에 비해서는. 자, 일단 16번 문제. 내가 칠판에 그때 그림을 그려줬는데, 자, 하나는 fx의 아래로 볼록의 fx 그림이 됩니다. 대칭 축은 a가 되겠죠. 자, gx는 위로 볼록의 gx가 됩니다. 위로 볼록의 gx가 되는데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식이 위로 볼록이 gx고요. 위로 볼록이 gx고 아래로 볼록이 fx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fx의 식은 이제 꼭지점을 편하게 구하기 위해서 x-a의 제곱 3b-a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자, gx라는 식은 마이너스 x-2a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b, 뭐가 되죠? 플러스 b 플러스 4a의 제곱,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그죠? 자, 서로 다른 알파, 베타의 근을 갖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가 알파고 너가 베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나 보면 G 알파에서 F 알파를 뺀다. 자, 알파 베타가 교점이기 때문에 요 교점 있죠? 요거는 F와 G의 교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F 알파도 되고 G 알파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점, 지금 Y 값을 말하는 거죠. 요 점은 F 베타도 되고 G 베타도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근데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2다. 요거 차이가 2구나. 자, 요 문제 키포인트는 요 나를 해석하는 겁니다. 요 나를 해석하면 한 방에 끝나요. 그러면 G 알파, G 베타에서, G 베타는 뭐죠? 요거의 Y 값이죠. G 베타에서 F 알파를 뺀다. F 알파는 뭐죠? 요거의 Y 값입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거의 Y 값에서 밑에 있는 Y 값을 빼면 이렇게 된다고 정의를 해놨어요. 그럼 요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5a의 제곱 마이너스 2b라는 건 도대체 뭔가? 자세히 봤더니 이 gx의
꼭지점의 y좌표 있죠? 여기에서 fx의 꼭지점의 y좌표를 뺀 거예요. 그럼 꼭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위로 볼록이가 꼭지점이죠. 그러니까 이 베타라는 값 있죠? 이 베타라는 게 이 교점인데 이 교점이 위로 볼록이 꼭지점 있죠? 이 부분에서 생겼다는 겁니다. 아까는 그림을 그냥 그렸는데 알고 봤더니 교점이 gx의 꼭지점이었다. 아, 교점이 gx의 대칭축이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 꼭지점에서 꼭지점을 뺐을 때가 답이 되겠죠. 그죠? 아, 위로 볼록의 꼭지점에서 아래로 볼록의 꼭지점을 뺀 게 5a제곱 마이너스 2b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대칭축은 현재 2a죠. 그럼 아래의 꼭지점이구나. 그러면 요 알파라는 점 있죠? 요 알파라는 점이 요 a라는 점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a가 알파구나. 2a가 베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꼭지점이 교점과 일치했구나. 그래서 교점의 y좌표의 차이가 꼭지점의 y좌표의 차이가 됐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를 보면, 그러면 지금 알파, 베타가 명확하게 나온 거죠. 나에서 저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2다. 그 뜻은 2a에서 a를 빼서 2다. 그래서 요 a가 2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겠죠? 자, 그러면 두 근이 하나가 a고 하나가 2a. 그럼 두 근이 명확하게 나왔죠? 하나의 근이 2고 하나의 근이 4라고 명확하게 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등장하는 근은 어디서 나오는가 라고 하면 fx와 gx를 연결시켜서 나오는 방정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fx와 gx 연결시켜 보면 2x제곱. 자, 요거 이해 안 가면 나중에 또 질문하세요. 6ax 플러스 2b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 등장을 한 거고요. 자, 저거를 하나를 약분해 보면 방정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b는, 그죠? 플러스 b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 나온 겁니다. 이 방정식의 한 근이 2, 또 다른 근은 4라고 돼 있겠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은 8이 되고 8은 b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b라는 값을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a는 2, b는 8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이제 16이 되겠죠. 2차 함수의 관계를 해석하는 문제인데요. 해석을 할 때 꼭지점의 y좌표가 왜 교점과 똑같은지 한번 곰곰이 문제를 지우고 처음부터 접근을 잘 해보기 바랍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는 문제예요. 19번 보겠습니다. 19번. 자, 나머지 문제는 이제 추가로 더 질문을 하고요. 영상에서는 19번, 20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9번. 자, 주어진 조건들을 쭉 보면 직각삼각형들이 나왔고 A, B는 지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AP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이제 AP 세제곱 이렇게 돼 있죠. 그럼 AP를 미수로 두는 게 맞겠네요. 자, 이걸 미수로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사각형의 넓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사각형. 자, 어떤 사각형인가? QPRC라고 나왔죠? QPRC. 자, 그러면은 QPRC의 넓이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 삼각형은 현재 닮음인 삼각형인데 비율을 갖고 있죠? 비율이 여기가 10이니까. 그죠? 10대 8대 6이라는 비율. 다른 말로 5대 4대 3이라는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확하게 AP가 X면, 자, 확대를 해볼게요. AP가 X면 AP 대 AQ가 5대 4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5분의 4x가 되고요. 그죠? 요 길이가 5분의 3x가 됩니다. 자, 그러면 명확하게 AC의 길이가 8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요 길이는 8 마이너스 5분의 4x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넓이를 바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넓이의 식을 써보면 5분의 3x랑 8-5분의 4x를 곱하면, 그죠? 이게 넓이가 되겠네요. 아, 25분의 36이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구하기 위해 방정식이 필요한데요. 그럼 양쪽에 25를 곱해 보겠습니다. 자, 25를 곱하면 3x 안에도 이제 5를 한 번 더 곱해야 되죠. 40-4x는 36이 되겠죠. 아, 그러면 또 약분이 되네요. 자, 먼저 3을 약분하고요. 아, 그 다음에 또 4도 약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주어진 방정식이 어떤 방정식이 주어지냐? 오른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현재 구하는 게 뭐냐? 현재 구하는 게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27을 구해라 라는 소리네요. 자, 그러면 계산상 분모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2차식을 x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3은 10이라는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요거 바로 적용이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적용할 때는 얘를 a로, 얘를 b로 볼게요. 그럼 현재 얘는 뭐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찾아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죠? 이게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라고 진행을 할 수 있죠. 자, a 플러스 b는 뭐죠? 10의 세제곱 됩니다. 마이너스 3 a, b가 뭐죠? 2개 곱하면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10이 되니까 1000에서 90을 뺀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1000에서 90을 빼니까 910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수를 잡아서 진행할 것 뿐이지 뭐 나머지는 그지 어려울 게 없네요. 그죠? 20번 문제. 논술형은 풀이 과정을 잘 써야 되니까 나중에 내신할 때 되게 많이 연습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공을 쌓는 단계고요.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gx, 자, gx의 최대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gx는 fx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gx는 fx의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fx를 만약에 치환해 본다면 t로 치환해 본다면 이런 모양을 갖겠네요. 자, 그러면 gx의 최대체수를 구하려면 t의 범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fx의 그림을 정확히 그려서 우리가 t 값의 범위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t는 fx죠. 자, 그러면 fx의 그림을 각각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가 0과 0을 전으로 두 개가 나눠져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0보다 작을 때는 저 그림을 그리는데요. 보나마나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에서 만나는 그림이네요. 아래로 볼록이고요.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0일 때 3, 0,3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그림이 되겠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0보다 작거나 작을 때는 그림을 그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완전히 다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한번 그리고요. 그럼 0의 오른쪽에서 뭘 그리는가? 0,3은 만족하네요. 자, 이 그림은 1과 인수분해 안 되네요. 그죠? 위에 떠 있네요. 그죠? 대칭축 1이고 인수분해 된다고 할 뻔했네요. x-1의 제곱 플러스 2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1,2에서 떠 있는, 그죠? 1,2에서 떠 있는 그림이 되네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0의 오른쪽만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fx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마이너스
5부터 1까지 잘려져 있네요. 그죠? 마이너스 5부터 1까지는 어딘가? 자, 1은 여기죠. 마이너스 5는 어디냐면 마이너스 5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에 25 마이너스 5를 대입했죠. 마이너스 20 플러스 3 8이 됩니다. 마이너스 5일 땐 8이 되는구나. 마이너스 5일 때는 8이 되는구나. 자, 마이너스 5,8을 찍어봐야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5일 때 8이 되니까 한 요 정도. 자,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범위를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최대값은 8이고요. 최소값은 요 아래 블록, 요 부분에서 최소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보나마나 마이너스 2일 때죠. 그럼 fx의 첫 번째 식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4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이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y값의 범위가 fx의 범위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값,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값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게 fx의 범위, 곧 무슨 말이냐면 t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t의 범위는 8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t의 범위가 되겠죠. 자, 우리는 최종적인 목적이 gx의 최대값을 구하고 그때 x가 얼마인지를 찾아라는 소리네요. 자, 이제 gx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gx는 대칭축이 3이네요. 대칭축이 3입니다. 그리고 자르는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8까지 자르고 있네요. 그죠? 마이너스 1부터 8까지 자르고 있습니다. 그럼 보나마나 8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요거보다는 요게 더 위에 있죠. 그럼 8일 때 최대값이 됩니다. 자, 우리는 먼저 g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t의 8을 대입해 줄 거예요. 그래서 t의 8을 대입하면 최대는 8, 8은 64, 8, 6은 48, 그죠? 플러스 18 하면 34가 최대가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조심할 거. t가 8이죠. t가 8인데 8은 t 값이 절대 x 값이 아닙니다. 그러면 x 값은 어떻게 구하는가? 이 t가 fx이기 때문에 fx가 8일 때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럼 fx가 8일 때는 뭔가? 여기 있죠? x가 마이너스 5일 때 x가 마이너스 5일 때 그죠? fx가 8이 되는구나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알파는 x를 말하죠. 그래서 이게 알파 값이 되겠네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알파 t 최대 g알파 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알파일 때 되기 때문에 최대값은 아까 34라고 나왔고요. 이 알파란 값은 마이너스 5가 나왔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주면 답은 29가 되겠네요. 최대 최소의 요건을 다 잘 만족해주는 값을 찾고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대입을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